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상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 자료에 보면 진행 중사 먼저 바쁜 일정 중에서도 행정상감사 준비를 위해 중요한 부서임에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부서의 시간이 요야한 것으로 사용되며 항상 준비를 너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분야 환경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계획 파수와 관련해서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사장의 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이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현재 제주공항을 말씀하시는 현재 제주공항이 가장 혼잡한 공항 언제부터였습니까? 제주 김포 노선이 세계적으로 가장 혼잡한 것이 2020년 전에는 23위였다가 10년 전부터는 6위로 급상승하고 2021년부터는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서울과 제주공항, 김포와 제주공항 노선이 정말 혼잡해서 성산공항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 얘기로는 그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했던 게 아니고 아니 영국에서 말씀을 해보세요.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민분들이 받아들이기엔 그러니까 성산공항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논리로 이해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감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단장님은 지금 이거의 혼잡은 어떤 혼잡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 인프라 우리가 공항에 들어가면은 앉아있을 의자라든지 화장실이 부족한 거 이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가 혼잡한 겁니까? 지금 현재 김포 노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단장님 이 복잡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장은 하늘길 항로의 복잡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설이 복잡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작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늘길이 성산공항으로 가면 하늘길이 열립니까? 항로가 더 개척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제주 도민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주 도정이.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용객들이 공항 안에서 화장실이 좀 불편하고 앉아있는 의자가 불편하는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지금 거기 시설 인프라들이 부족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김포와 제주 노선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인프라가 문제가 아니고 하늘길이 문제 아닙니까? 하늘길이 2차선이라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4차선으로 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성산공항 있다고 되는 보장이 아직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조정 못하면서 조정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 김포 제주 간에 항로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버리니까 지금 2차선으로 지금 복항으로 지금 운항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주하고 김포 노선의 하늘길이 지금 복잡하다는 건지 자꾸 제주 도민분들은 이 인프라가 복잡해가지고 성산공항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인프라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아주 부수적인 문제라고요. 제가 제주와 김포 노선의 하늘길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지.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관제 능력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성산공항까지 생기면요. 저기서 뜨고 있는 거 여기서 뜨고 있는 거 어디 가면 막힙니까? 병목 현상이 하늘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병목 현상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항로를 조정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조정하겠죠. 조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요. 그런데 그게 복잡하시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항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 2차선인 것이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거를 확정하는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김포와 제주 노선의 복잡함을 완화시키는 거에 1차적인 목적이다. 군 공력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꾸 제주 도민분들은 제주 공항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성산공항이 생기면 한가하게 이용하겠구나 이렇게 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하늘길이 복잡해지는 거는 생각 못하고 하늘길에서 충돌하는 지점들은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그 부분들을 조정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 우려하는 게 그 지점이거든요. 전문 기관에서는. 자료로 가도록 하고 이것이 현장 확인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정부와 이를 진행하는데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확보, 지역균형 어저께 말씀드렸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8월 14일 날 이 이견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두어 달 걸렸습니다. 8월 14일이니까 오늘이 10월 며칠이죠? 17일이죠. 이게 뭐 한 두 달 하고도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이 이견을 제시한 것은 제주도에다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가 이행해라 이거를. 응? 그러면 국토교통부도 이제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정부 부처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그 내용도 보면 분명히 여기 적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안에 보면 본 계획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공항 건설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이견 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누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 원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회에서도 청원과 관련해서 지난 그 이회 본회의가 9월 24일입니다. 9월 25일인가 4일 날 열렸죠. 거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이 제주특별자치도시사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 권고한 안대로, 국토교통부에게 권고한 환경부가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또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9월 25일이에요. 9월 25일인데 아마 지사가 답변을 했죠. 지사가 답변했습니다. 지사가 10월 1일 날 답변했는데 이 청원 관련 답변했는데 공론화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 단지 또 여기 있어요. 도지사가 답변한 게 제주도에서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 열람 및 이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서 찬반을 떠나서 도민사회의 폭넓은 이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한 안하고 비슷해요. 이견을 수렴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 그런데 자, 이게 10월 2일이에요. 10월 2일인데 우리 이회에서 이거 저 지사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공론화 우리가 이회가 직접 하겠다. 직접 못하 이제 또 직접 못하니까 공론화 조사 위원회를 뭐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하겠다 결의하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똥모름 저 강아지 말이지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이게 말이 되네 이거예요. 이게 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도민 이견 수렴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 편성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려면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면 예산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이회에 확보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게 6개월간 유지하려면 내년까지 가야 되고 공론화 조사를 하려면 수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 예산 과연 도지사가 주지 않겠죠. 어저께 행정부지사가 그 예비비에서 쓰지 못한다고 아마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도지사가 주지 못하느냐? 지금 지사 스스로가 우리가 지정한 수경 민주주의 조례와 관련해서 시행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에 국책 사업은 공론화 조사를 못하게 규칙으로 지사가 스스로 만들었는데 지사가 그걸 어겨서 이거 하라고 예산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걸 뻔히 하는 이회가 그걸 어겨서 하겠다? 이회 만능주의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뭐로 있는 겁니까? 국책 사업이 안 되면 국회의원들에게 아니면 정부에 우리 의회가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제시한 것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내든가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정부가 빨리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도의회가 만능주의 아닙니다. 도의회가 집행부가 아니라니까요. 홍학승 전 단장님. 예. 이와 관해서 해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들어주고 있으니까 말씀 잘 하세요. 편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편이 아니고 팩트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유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사가 답변했잖아요, 여기. 보고 자료에 이견 수렴 더 하겠다. 예, 지사님 답변한 내용은 아까 좀 전에 안창남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공론화는 도가하기는 어렵다는. 지금 저 자료가 안 들어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주민 수용성 방안과 관련해서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저 국토교통부하고 좀 도하고 좀 이견이 좀 교환되는 게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부에서도 제안하다시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넓혀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하는 게 있냐고.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저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빨리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아직 국가가 할 일이 지금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해버리면 그럼 국토교통부가 할 일이 없겠네. 국토교통부 뭐 하는 얘기예요? 또 이 도의회가 했다고 해서 공론화 조사위원회가 했다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또 안 받아들이면 또 결국은 세월만 가는 것이고 결국 이 지금 추구하는 청원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또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6개월 잡은다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 공시할 때 우리는 지금 이거 공론조사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연기해달라 이렇게 발목 잡기에 불과한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면 되나요? 도민들이 그렇게 바보스러운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예. 언제 제정됐습니까? 2017년도에 11월에 제정이 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정이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으려고 하면 시행규칙을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을 즉시 하든가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시행규칙 언제 제정됐습니까? 2018년 6월에 제정됐습니다. 한번 두들겨 맞았죠.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제가 묻는 얘기예요. 2018년 6월이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도정의 판단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소관부서는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입니다만 여기에 의견 냈어요 안 냈어요? 의견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시행규칙을 만들 적에 지금 그 의견 여부는 조금 확인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2006년에 본격 시행이 되고 또한 지방자치가 새로이 1991년 지방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1995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합니다.
즉 얘기해서 지방 분권 시대가 열리고 좀 자리 안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우리 제주도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도지사가 제주자치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이나 계획이 아닌 경우 수기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청구 반려하겠다. 이렇게 특별자치도지사로서 지위를 포기하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실무자들은 의견을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옳다고 냈습니까? 그 자치행정과에서 규칙을 제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자문을 구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구할 때 어쨌든 간에 조례라든지 공학중 지원단의 의견은 듣지 않고 제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 그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자치행정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 관련돼서 회의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칙 개정 이거는 조례에 따른 시행 규칙을 정했잖아요. 규칙 제정 정했을 때 당시에 예. 저는 우리 지방 정부에 있는 늘 공무원들이 아주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 시행 규칙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문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청원과 관련돼서는 어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제주도민들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가님 많이 흥분돼서 하다 보니까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걸 알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분하게 이 사실관계를 도민들께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청원은 이 수기형 민주주의 실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른 청원이 아닙니다. 청원이 아니었고 예, 맞습니다. 예. 청원이 아니었고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도민의 대표기관 도의회가 나서서 직접 공론화를 해달라는 요구의 취지의 청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도가 환경부도 자꾸 권고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다가 하고 있으니 도가 환경부가 권고한 대로 국토부와 공동으로 도민공론화를 추진하라. 이 취지로 1번 항을 그렇게 보냈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해도 하지 않을 경우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으로 해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도에다가 예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단장님? 저희 쪽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왜 예산을 주겠다 말겠다 하세요? 도지사 돈입니까? 제주도 예산이? 도지사 돈이에요? 의회가 돈 달라고 했어요? 아주 도정이 건방에 한을 찔러요. 돈 안 줄 테니 의원들 보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도정의 우호적인 언론을 향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 언제 예산 요구했어요? 저희들은 예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예. 마치 우리가 도민 공론화 방법을 결정했습니까? 결정됐습니까? 결정되지 않았어요. 구성결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성결의안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어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방법이 정해지면 예산이 아마도 수반되겠지요. 그때 예산 요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 안 줘요, 우리. 도지사 예산입니까? 도지사 쌈짓돈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주 막 가고 있어요. 어저께 질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 지원. 여러 차례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의 뉘앙스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정말 웃겨요, 정말로. 예상 지원 의회가 안 하겠다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어제도 언론 보도 안 보십니까? 언론 보도상에 저희가 구성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일부러 지사께서 기자실을 방문하지 예정이 없는 기자실을 방문해서 그럼 이제 기자분들이 언론인들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예산 지원 거의 안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그걸 마치 받아 써서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 얘기하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작 때부터 의회에 길을 꺾겠다는 의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다음 주에 행정부지사가 이 자리에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막 가시면 안 돼요. 의회도 이거 하나만 합시다. 질문 종결할게요. 의회도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자 상생협약 결의안, 일방적으로 가지 말라는 결의안, 그 다음에 의회도 나름대로 5분 발언, 지사를 상대로 현안 질의, 그리고 단장님을 상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의회가 주관한 찬반 관련 단체들 단장님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가 주관하니까 다 왔지 않습니까? 예. 다 와서 경론을 벌이고 다 그러면서 돌아갈 때 국토부 관계자들 그때 처음에 어땠어요? 자기 신변 보호해달라고 제주도민을 아주 깡패 취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화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웃으면서 갔잖아요. 앞으로 협조하겠다고 하고 간 거를 단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전행을 그러면 도정이 안 하겠으면 의회라도 나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돈 못 줘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산을 지원 못하겠다고 한 거는 제가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얘기한 그런 적 건 없죠. 없는 걸로 같습니다. 예, 단장님 그럴 일 없어요. 네. 예. 그러시기라고 믿습니다. 예, 저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